배석마이맥 전성우입니다. 좀 낯설죠? 얼굴이 안 보이죠? 예, 선생님이 보통은 수능 해설 강의 때 이렇게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요런 조금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험들에서 이렇게 태블릿을 활용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빠르게, 그러면서 공간적으로 제약을 덜 받고 여러분들에게 촬영 해설 강의를 올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은 시험 자체 지리 영역의 문제는 상당히 좋은 출제자들이 내는 시험이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드릴 겸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현장 수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을 도무지 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선생님 혼자 골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마주하진 못하지만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파이널도 선생님과 함께 할 거라 믿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해설 강의 열심히 한 이후에 남은 강의 5시간 킬러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경향들을 반영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항을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이 현장 수업을 하고 지금 새벽에 들어와서 밤이군요. 11시 반쯤 됐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도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오답률 문항들이 떴어요. 높은 문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을 중심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1페이지에는 없었어요. 1페이지에는 없었고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 사실은 선생님이랑 선생님 슈퍼문이나 이런 걸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가 왔냐? 선생님 모래주머니 차고 슈퍼문하고 높이바람 풀다가 모래주머니 푸니까 모래주머니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문제 쉽게 풀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문제였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먼저 5번 문제인데요. 아이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올라가 있는 5시간 킬러 특강의 선생님이 위경도를 잡아드리면서 대륙을 추론하는 연습을 좀 해드렸는데, 그걸 했다면 요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120, 80, 그다음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잡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사해 배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 쪽에 서쪽이 되는 거고 요쪽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서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환태평양 조산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이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태평양. 글씨 서체가 너무 두껍다. 선생님이 좀만 얇게 해줄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위도가 약 30도대 근처로 왔는데 경도가 90도대 근처로 갔죠. 그쵸? 90도 근처로 갔죠.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경도 동경 90도 같은 경우는 회기선 근처는 어디가 된다? 인도 벵골만 근처가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알프스 히말라야판이 있는 그 근처 지역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135도 정도를 쓰는데 일본 거를 쓰죠. 그 근처 쪽으로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오른쪽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 태평양 바다가 있으니까 이것도 환태평양 조산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국가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봐야겠지만, 살짝 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판의 종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요 화면을 지우고 한번 해볼게.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빨간색으로 체크 동그라미 해준 요 녀석들은 환태평양 조산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분리된다. 이거는 해령과 관련한 이야기고, 해령은 유럽과 어디 사이에 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으니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요쪽으로 가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기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겠죠. 2번은 요거는 나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쪽으로 체크가 돼서 나왔으면 만약에 체크되는 가를 가지고 물어봤으면 되게 어려울 뻔했어요. 근데 나잖아, 나. 적도 쪽에는 그렇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변환 단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고, 태평양 근처인 건 맞지만 3번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맞죠?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4번은 판이 갈라지는 곳 아니죠. 1번하고 같은 말입니다. 4번은. 그리고 5번은 브레골이란 말을 자꾸 착각하는데 이거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한 말이야. 따라서 가나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나라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는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슈퍼문에서 비슷한 것을 다뤘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위경도와 관련한 것은 어느 테마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국가, 수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대륙을 전반적으로 위치를 추론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운 건 뭐냐면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계 지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치를 기준선을 긋고 추론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5시간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세계 지도 잘 안 주고 내요. 전체 지도. 그리고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7번이에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7번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9번이었던가? 이 문제를 참 많이 틀렸는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 A하고 B하고 시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적도에 있는 열대 우림 기후로 추론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 열대 문순 지역이 하나가 있고, 열대 사바나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에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뭐 열대 사바나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사례적으로 많이 배운 데죠. 자, 왼쪽에서 가나다라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강 수량이 있는데 가가 5,000mm가 와요. 그럼 이게 열대우림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최다우지는 열대 몬순이고 또 하나는 이 녀석이 열대우림이 될 수 없는 게 시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기도 하는데 한 시기에는 강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건기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열대우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북반구의 열대 몬순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우기인 A 시기는 북반구의 여름인 7월, 그 다음에 B는 1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가 이렇게 열대 몬순이 된다면 60mm의 선을 그었어요. 위에 60mm 잘못 그었나? 미안. 60mm의 선을 그었을 때 다는 다 그 위에 있잖아. 나하고 라는 그 아래로 떨어지는 애가 있는 데 비해서 그치? 그러니까 다가 건기가 없는 애니까 다가 열대 우림이 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라 같은 경우는 라가 이제 7월 달에 건기가 있으니까 남반구에 2지역이 남았는데 7월이라고 하면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되니까 라가 열대 사바나 지역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 이렇게 지역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것들까지 뭐 잘했더라고요. 참고로 가가 이제 체라푼지라고 전 세계 가장 다우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케이? 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역을 연결해 보면 가 같은 경우 다보다 지형의 바람의 영향으로 연강 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가가 왜 최다우지가 됐냐?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힌 지형성 강수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형성 강수 때문이다라는 걸.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으로 가고요. 2번은 나하고 라를 얘기하는데 둘 다 남반구고 12월에서 2월이라고 하면 남반구 기준으로 이거는 여름인데 나는 여름에 건조한 녀석이니까 집중률이 높다는 게 잘못됐죠. 그죠?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다하고 가하고 얘기하는데 연교차가 다가 더 크다는데 적도에 가까운 즉 저위도 지역의 연교차가 더 클 수는 없죠. 연교차는 두 경우에 지금 두 지역을 비교할 경우에는 위도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4번은 나는 지중해성 기후죠. A식의 아열대고압대라는데 그러면 A식이 7월에 여기가 건기가 되어야 하는 건데 7월이라고 하면 여기 남반구 기준으로는 겨울이 되니까 그때가 아열대 고압대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식이라고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라는 가보다 B식의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밤이 길다라는 말이니까 겨울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라하고 가를 비교하게 되면 라가 남반구니까 B식이 1월은 여름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말은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좋은 문제입니다. 4개 지역이나 찍어주면서 이렇게 됐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선지하고 자료를 연결하는 거를 조금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밑으로 내려가네. 자, 해보자.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 슈퍼문에 꽤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누적 강수량을 X축에 두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많이 좀 줄였었거든요. 교재 만들면서. 이거 보고 나니까 좀 그게 아쉬움이 남기도 하더라고. 자, 어찌됐건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북한 위쪽이니까 DW, 그 다음에 요거는 툰드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좀 재밌는 지역이에요. 올해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데 좀 재밌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걸 만약에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CM으로 해석하면 좋고 그 캐나다 쪽으로 보게 되면 DF로 보면 좋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냉한대 기후 내면서 이건데 그냥 이것도 자료를 둔 상태에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비교하면서 봐도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여기에서 냉대가 2개고 한 대가 하나니까 상식적으로 최난을 10도에다가 선을 그은 다음에
그 10도를 못 넘어간 가가 요 녀석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능계교재 있었던 거야. 보통 여기 X축에 나와 있는 이 12월 달의 값이 연강수를 얘기하는 건데 가의 경우 500을 넘고 있어요. 그죠? 500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툰드라인데 올해 연계교재에서 소개된 이 지역은 선생님 오로라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툰드라 지역, 툰드라 지역 중에 500이 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를 이렇게 했고요. 나하고 다는 만약 요게 냉대 동계 건조인데 이게 만약 온대기후였다면 마이너스 3도에다 선을 긋고 보면 그거는 그냥 보일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남아있는 가를 제외한 나하고 다가 모두 다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자료를 통해서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럼 DW와 DF인 구분의 상태에서 나는 11월, 12월 달에 강수가 안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로 뭐가 된다? 건기가 있는 12월, 1월이라고 하면 냉대 기후는 북반구에만 있고 얘네도 북반구니까 겨울이 되는 거고 겨울에 건기가 있는 바로 나가 요 녀석 냉대 동계건조가 되고 다가 냉대 수분기후 쪽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가 B가 되고 나가 A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가가 C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고르는 건데 선지 볼게요. 1번 침엽수 타이가가 나타난다. 이거는 냉대기후를 골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가만 안 돼. 그 다음에 개방적인 건 추워가지고 가능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는 지식이 아니라 위에서 직접 나하고 다로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의 C하고 A의 기온의 연교차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이런 식으로 기온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연교차가 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 가가 C 맞고 나가 A 맞고 다가 B 맞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가 어려워서 틀릴 수 있어. 앞서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기후 문제가 모두 다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물론 선생님이랑 슈퍼문 다 그 높이바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뭐다? 기후 문제에서 자기가 약점이 이 지도 때문인지 아니면 자료 때문인지 선지 때문인지를 확실히 해라. 어? 그것들을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온다. 이 문제는 지도보다는 자료와 선지 이런 것들에 꼼꼼하게 포커스를 맞춘 문항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요. 10번 문제는 주어진 국가가 브라질이 있고요.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냐 쪽이 있고 이렇게 10번 문제에서는 4개의 지역을 찍어줬죠. 자, 원의 크기로 총인구를 줬는데 총인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데가 다가 되겠지. 브라질이 어쨌든 인구가 많은 데니까. 나머지 3개는 그것까지 모른다 치더라도 A하고 B가 누가 도시고 누가 촌력인지 모르지만 가만 A가 많고 얘만 A가 B보다 많고 나머지는 모두 다 A보다 B가 많단 말이야. 우리가 구한 브라질도 B가 많다는 건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고 도시화율이 높은 데니까 얘가 도시, 얘가 촌락, A가 촌락, B가 도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가만 혼자 따로 가니까 가가 아프리카의 케냐다. 도시화율이 지금 촌락 인구가 더 많으니까 50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가 케냐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독일하고 터키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로 나하고 라를 판단할 방법은 없고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라가 높으니까 라가 유럽, 독일, 그 다음에 나가 터키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결론을 한 방에 내고 보는 것보다 라하고 나는 좀 엇비슷한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터키가 아시아여도 개도국이니까 빨리 올라갔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지를 통해서 가름말을 좀 더 타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가 아프리카 그건 맞죠. 다가 유럽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다에서 확실히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부양비가 높다는 건 청장년이 없다는 의미고 청장년 꼴찌가 아프리카 대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나는 다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하고 다하고 도시화율이 엇비슷해도 인구가 다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나가 많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라는 가보다 여기서도 느낌이 채지는 게 일단은 가가 나왔으니까 높은 데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느낌이 채진다는 게 뭐냐면 4번하고 5번하고 어차피 비슷한 맥락으로 답이 된다 안 된다의 차이는 있지만 가고 있는데 라가 유럽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확실한 오답 혹은 비교해서 확실한 정답으로 가는 경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터키하고 독일을 구분하는 게 핵심적인 건데 두 개를 구분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답이 헤매지는 거야.
근데 구분이 안 되더라도 4번에서는 사실은 이게 비교 대상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더 확실하게 좀 냄새가 나는 건, 아, 얘가 유럽이니까 이렇게 오답으로 물었겠지. 아시아면 애매한데.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친구들도 많이 그런 것들 틀렸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페이지에 두 문제가 남아있는데, 먼저 17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가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자연적 증감률과 사회적 증감률을 제시해주면서 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순위동률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뭔가 선진국적인 요소가 있다. 밑에 있으면 개도국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연적 증가는 뭐 다 0% 이상이니까 일단은 보죠. 어찌됐건 경제 수준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가 시점에 따라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인구가 계속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출이 될 수 있는 건 못 사는 국가니까 파키스탄 쪽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둘 다 인구가 플러스가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율적으로 나가 압도적으로 순위 동률이 높다라는 거에서 나가 인구 규모가 작을 거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뭐 많이 풀어본 사람은 사우디가 인구가 적다는 걸 알긴 알지만 영국하고 직접 비교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 자연적 증가율이 가가 무지하게 낮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유럽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가를 영국, 나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를 뭘로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파키스탄 쪽으로 가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선지를 보게 되면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의 영국의 런던에 있는 거죠. 땡이고요. 그다음에 다는요.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건 자연적 2번 선지 다가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하려면 자연적인 거에다 사회적인 것을 더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야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플러스 2010년 기준 2010에서 15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24. 마이너스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 살짝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다가 플러스가 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인구가 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는 것은 남초다라는 말인데 이건 서남아시아 건설붐이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를 얘기하는데 인구 밀도는 남부아시아 쪽이 짱으로 높죠. 그렇죠? 사우디나 이런 데는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다하고 가하고 도시화율을 얘기하는데 그치 도시화율이 아시아 쪽이 어차피 낮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18번 문제는 선생님 뭐 높이바람이나 슈퍼문에 다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왼쪽에서 1등과 2등의 격차가 보세요. 얘가 2등인데 이거 4배 해야 1등만큼 가잖아요. 엄청나게 A가 종주도시화가 심한 거야. 1등이 2등이 4배니까. 바로 이게 누구다? 멕시코다. 멕시코 시티 어마어마한 데니까. 그리고 B하고 C는 왼쪽 자리에서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여기가 멕시코잖아. 그치? 캐나다하고 미국을 인구 구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 무역량이 멕시코와 많으냐. 아니 무역량이 아니라 미안. 인구 이동량이 많으냐. 이걸 봐주면 되는 거야. 인구 이동량이 당연히 멕시코 애들이 많은 데는 붙어있는 미국, 경제 수준도 높은 미국이겠지. 그러니까 C가 미국이고 B가 누가 되면 되겠다? 캐나다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영어 많이 사용한다는 건 A만 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B의 퀘벡주, 캐나다의 퀘벡주죠. 프랑스어를 쓰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미국은 종주도시가 없습니다. 왼쪽에 A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A가 멕시코 제일 못 사니까 높을 수 없죠. 중요한령은. 그 다음에 5번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인구 이주는 megxico에서 미국. 자, 캐나다에서 미국은 요거 794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미국은 요거 853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같이 해봤고요. 선생님이 좀 다른 패턴으로 한번 시도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빨리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 이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학습 상담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자기 틀린 문항이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성호였습니다.